반갑습니다. 환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직업정보 첫 번째 시간입니다. 2차 실기. 직업 및 산업 분류의 활용에서 이제 직업 분류에 대해서 먼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분류 쭉 나오는데 2차 실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이제 개정사항보다 기본적인 이 분류 체계의 원리에 대해서 더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분류 체계가 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분류하는 기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나와요. 그래서 뭐 연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기보다 더 나올 가능성이 더 적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냥 한번 이렇게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뭐 시간이 나시면 좀 읽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지금 8차라고 돼 있는데 7차라고도 이제 시험 문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개의치 마시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차, 8차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원리로 직업분류 체계가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도 거의 안 나오는데 그래도 한번 조금 몇 가지 정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차 중분류 이하 분류 체계를 중심으로 했다. 중분류라는 것은 여러분들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일하는, 그러니까 알선 하는데 좀 더 알선에 적합한 분류 체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글자 잘 안 보이니까 이거 좀 바꾸면 알선에 좀 더 적합한 그런 분류 체계다라고 보시면 돼요. 중분류부터. 그 다음에 뭐 방역원 같은 것들 뭐 신설됐다. 그리고 신설은 이제 확대되는 거죠. 신설은 뭐 사회복지, 종교 이런 것도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런 것도 확대되고 신설하고, 그죠? 그 다음에 세분화하는 것들도 요구가 많이 생기는 것들,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것들은 세분화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의료 전문가, 또 수의사 분리했고, 그 다음에 동물 관련 서비스 종사자 신설했고요. 뭐 애견 미용 뭐 이런 것들도 되겠죠. 그 다음에 늘참 배달원 여기에 나오는데 퀵 서비스 배달원, 뭐 늘차다, 빠르게, 빠르다. 그리고 여러분 뭐 일일 배송 뭐 이런 것들도 거의 늘찬 배달원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당일 배송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인공지능, 데이터, 뭐 데이터 전문가를 소분류로 상향했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은 어때요? 전기, 로봇, 신재생에너지 확대하겠죠? 그죠? 확대, 뭐 신설, 세분화 이런 것들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반면에 좀 없어지는 것들, 금속 성형, 인쇄 관련 이런 건 축소되는 거죠. 축소. 그 다음에 뭐 사무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종사원이 많아요. 그래서 세분화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쭉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분류 개념이 있죠. 대분류 개념이 있는데 이건 관리자는 직무의 80% 이상을 자기 업무에 관리하는 사람, 그리고 상당한 하부 조직이 있는 거,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중분류는 이게 나올 수가 없어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분류, 여기서 전문가, 관련 종사자, 연구, 개발, 자문, 지도,
전문 서비스예요. 전문 서비스. 높은 수준의 전문적 지식과 경험, 그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사무 종사자, 사무 관련된 거죠. 정보 기록, 보관, 계산, 검색,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대인 서비스 제공 업무. 간략하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설명하시오 그러면 간략하게 쓸 수 있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광고, 상품의 선전, 매장에서 계산, 뭐 이런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농산물, 임산물, 수산물 됐죠? 기능원. 자, 손과 수공구, 그죠? 손과 수공구. 그러니까 살짝 봐주시면 됩니다. 기계, 장치기계 조작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거, 그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단순 노무자. 단순 노무자는 단순 노무직이에요. 말 그대로. 단순, 제한된 창의, 그러니까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이고, 뭐 그렇게 하면 만약에 설명을 써도 굉장히 잘 쓸 수 있습니다. 군인은 계급 위주로 돼 있다. 계급을 중심으로 분류해 있다.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빠르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파트에서는 각각의 대분류 명칭에 따른 의미 정도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부터가 중요하죠. 표준 직업 분류의 이해. 자, 앞에서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직업 분류에 대한 그런 뭐 신설되고 개정된 내용들, 그리고 대분류가 무엇이다, 10가지 대분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부터 이제 대분류의 이해인데, 아까도 제가 강의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지만 시험 문제는 원리, 이 분류의 원리에서 거의 나온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직업의 정의부터 보겠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여러분들 잘 정리하셔야 돼요. 일단은 직업의 정의는 안 나왔지만 직업의 정의 정도는 암기를 해 두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직업은 유사한 직무들의 집합. 그럼 유사한 직무는 무엇이냐? 이 유사한 직무는 하나의 목적을 갖는다. 그죠? 목적을 갖는 거예요. 목적. 쉽게 얘기해서 직업 상담사라는 게 직업이고요.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상담이 아니라 직업 상담이죠. 그냥 상담이 아니라 직업 상담이라는 것은 심리 검사, 그 다음에 상담, 취업 상담이죠. 그리고 행정, 그리고 알선과 같은 유사한 직무들이요. 하나, 둘, 셋, 넷, 4개의 직무가 합쳐져서 직업 상담이라는 직무, 하나의 목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거예요. 직업 상담이라는 직무 목적을 수행하는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얘네를 유사하다고 하는 거예요. 알선과 행정이 유사하지 않죠. 당연히 완전 다르죠. 알선은 약간은 뭐라고 해야 되죠? 영업적인 기질도 있어요. 여러분 뭐 생전 모르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거기에 일자리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알선 업무일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해요. 또 이러니까 또 영업 싫어하시는 분들은 제 강의 들으면서 막 지금 화들짝 놀라는지 모르겠는데, 그 방문 판매 영업 아니에요. 그냥 딱 그 기업에서 채용 공고 올라오면 전화해가지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거기에서 총무 구하시나요? 지금 제 내담자 중에 총무 지원하는 친구 있는데 이력서 보내드릴까요? 뭐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근데 좀 심한 분들은 정말 심하더라고요.
아예 모르는, 낯가림이 너무 심해서 아예 모르면 전화를 하면 안 돼, 막 이런 분들도 있는데, 기업에다 전화하는 겁니다. 알선. 완전 다르죠? 그죠? 하지만 이걸 유사하다고 해요. 왜? 이 직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유사한 직무들의 집합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자주 그렇게 안 하니까 또 막 우리 보험 판매원이야, 뭐 영업사원이야, 뭐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직무들하고 달라요. 방문 판매나 막 이런 거. 자, 여기서 직무란, 그래서, 뭐, 이렇게 쭉, 업무와 가업이죠. 업무와 가업. 업무와 가업을 수행하기 위한, 뭐,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의미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직업은 유사성을 갖는데, 계속적으로 수행하는, 계속성을 가져야 된다. 계속성, 뭐죠? 개가 주절이에요. 개가 주절.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좀 표기해 보면, 개가 주절이에요. 개가 주절. 개가 주절. 자, 첫 번째, 주기적이라는 것은 매일, 매주, 매월 이런 주기성이 있어야겠죠. 매일, 매주, 매월 주기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거, 계절적으로 행해져야 돼요. 그리고 이런 주기가 없더라도 계속적으로 행해지면은 직업이 되는 거예요. 직업이 돼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게 이제 영화 배우 같은 경우가 되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들 오징어 게임이 1편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6개월 뒤에 오징어 게임 2편이 반드시 나와야 되나요? 아니죠. 1년 뒤에 나올 수도 있고 2년 뒤에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주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정재 씨는 1편에서는 영화 배우지만 2편을 찍는 동안은 백수가 되는 건 아니죠. 그래도 영화 배우죠. 현재 하고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행할 가능성. 키워드 뭐예요? 현재. 미래 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2차에 나왔어요. 2차에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러한 직업은 또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계속성이 있고 경제성이 있어야 된다. 경제성은 거래 관계가 성립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수입이 있어야 돼요. 수입이 있지 않으면 직업으로 볼 수가 없다. 수입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수입이 없이 활동하는 무급자원봉사, 그러니까 봉사는 우리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업의 성립에는 비교적 엄격한 경제성이 적용되는데, 첫 번째,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이익, 이거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우연하게 발생하는 이익도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노력이 전제되지 않는 거 뭐가 있을까요? 노력이 전제. 예를 들면 이자 같은 거. 아니 선생님, 돈 모아야지 이자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돈 모으는 데까지는 노력 아닙니까? 그렇게 따질 수도 있지만 돈을 모으고 난 다음에 이자로 수입하는 거, 이런 거, 연금 이런 거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우연하게 발생하는 거,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복권이죠. 로또죠. 로또. 우연하게 샀어요. 어제 꿈이 좋았어. 꿈자리가 좋았어. 그래서 복권을 샀는데 1등에 당첨됐어요. 이거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로또로 당첨됐는데 직업으로 인정해주면 뭐가 될까요? 복권. 직업이 뭡니까? 저는 상담사세요?
저는 복권사예요. 복권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노력이 없으면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결국에 노동이 없으면 노동하지 않으면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또 직업은 윤리성이 있어요. 윤리성. 그리고 사회성이 있어요. 윤리성이라는 것은 윤리적인 행위나 반사회적 활동, 이것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못한다라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뭐 강도, 도박, 사기 이런 거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사회성은 보다 적극적인 개념을 갖는데 의미 있는 활동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회 공동체에서 의미 있는 활동, 사회적 기여.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사회적 기여, 직업상담사만 사회적 기여하는 거 아니에요? 사회복지사랑 직업상담사는 사회적 기여를 해요. 근데 다른 직업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른 직업들도 다 기여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직업이 존재해야 되거든요. 예를 들면 자동차 수리공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세상이 난리가 납니다. 차 타고 다니는 사람. 저는 차 없는데요? 그럼 버스는 어떻게 할 거야? 그죠? 자동차 수리공은 사회적 기여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 빵집은요, 사회적 기여를 하죠. 빵을 구워서 어때요? 아침에 이렇게 먹고 나가니까. 물론 아침에 빵 안 드시는 분도 있지만 어떤 사람의 건강을 지키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모든 직업은 사회적 기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거 봤을 때, 이건 사회적 기여가 없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직업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뭘 만들어요. 뭘 만드는데 자기만 이쁜 거야. 자기만 너무 이쁘라. 그래서 하루 종일 만들어. 아니면 뭐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뭐 건담 로봇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건담 로봇 같은 거 이렇게 프라모델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하나 가지고 한 50만 원, 막 100만 원에 팔기도 해요. 근데 그게 과연 사회적 기여가 있을까요? 사회적 기여는 사실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막 예전에 안녕하세요라는 프로그램에 좀 나선데 어떤 남편이 직장은 안 구하고 맨날 그 로봇만 이렇게 장난감만 맨날 조립하는 거예요. 조립해서 이걸 수집하는 사람들한테 파는데 그건 우리가 직업으로 인정할 수가 없다. 돈을 벌고 있지만 왜? 사회적 기여가 거의 제로에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 우리가 속박된 상태에서 하는 활동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왜? 직업은 전적으로 자유의사에 의해서, 그러니까 노동을 하되 자유의사에 의해서 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 헌법에 있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를 가지고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속박된 상태는 우리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활동들, 이건 시험에 나오는데, 이건 별이 7개예요. 7개. 정말 자주 나오는데, 최근에 안 나왔어요. 최근에 안 나왔으니까 출제 가능성이 어때요, 여러분들? 그렇죠. 점점점 높아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주 나오는 것이 시험에 안 나오면 출제 가능성은 점점 높아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정리했고요. 요거 하기 전에 여기 주관식에 이 문제 있죠. 직업 활동으로 규명되기 위한 요건 4가지 쓰고 각각에 대해서 각각 설명하셔 돼 있죠. 그래서 요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자, 그러면 잠깐 정리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답을 써야 되니까. 그래서 한번 좀 정리하면, 자, 묶어서 하겠습니다. 직업의 성립 조건, 사윤 경계죠. 사윤
경계. 그죠? 네, 그래서 사회성, 윤리성, 경제성, 계속성이에요. 계속성. 성 다 쓰죠, 뭐. 자, 이렇게 사윤경계. 직업을 잃어버리는 건 굉장히 무서운 일이기 때문에 사윤경계하자. 사윤경계. 그래서 얘는 의미 있는 활동, 요게 키워드예요. 의미 있는 활동, 사회적으로 의미가 있어야 된다. 윤리성은 사회적, 법적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경제성은요, 수입이 있어야 돼요. 수입. 노력과 수입이 있어야 돼요. 노동이 없으면 안 돼요. 노력하지 않고 생기는 건 안 돼요. 계속성은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거예요. 계속성은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개가 주절. 그래서 첫 번째, 계속적으로 행해지는데, 주기적이지 않더라도예요. 주기적이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행해지는 거, 그걸 직업으로 본다. 현재 일을 계속할 가능성이 있는 거, 직업으로 본다. 그 다음에, 주기적으로 행하는 거, 요거 직업으로 본다. 매일, 매월, 또는 매년, 그 다음에 계절적으로 행해지는 거, 행하는 거 직업으로 본다. 그래서 묶어주시면 돼요. 묶어줍니다. 여러분들. 사윤경계 했더니 저쪽에서 개가 주절되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반드시 암기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자 주식 배당 임대료, 이런 자산 수입, 여기서 키워드 자산 수입이죠. 이거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보장 수입, 사회보장, 보험 수입, 보험, 연금, 보장, 보험, 이런 것들은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직업이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연금 수령인입니다. 이거 직업 인정 안 돼요. 그 다음에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이것들은 사행성 수입이에요. 사행성 수입. 그 다음에 예금, 인출, 보험, 수취, 이건 뭐예요? 이것도 자산이죠. 자산. 얘는 자산을 매각하는 거고, 이건 자산을 통한 수입이에요. 이게 더 행복한 거예요. 이건 깎아먹는 거잖아. 자기 재산. 그 다음에 가사활동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가사활동. 그 다음에 교육기관, 이거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급봉사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복지시설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수영장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도박, 강도, 절도, 사기, 매춘, 밀수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것도 간단하게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또 정리해 보면 이연경 얘가 교봉에서 사회 과목을 수강하네. 그래서 여기 정리해 보면 이자, 연금, 경마, 예금, 가사, 교육, 봉사, 사회, 복지, 시설, 그 다음에 수영자, 강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시험 문제에 또 이렇게 나와요.
노동이 없어서, 뭐 이건 나온 적은 없지만 그래도 나올 수 있어요. 노동이 없는 거, 노동이 없어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이거는 경제성이 없는 거예요. 여기 경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입이 없어서 그러니까 경제성이 없어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거. 그 다음에 속박된 상태에서, 속박에 의해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 이건 뭐예요? 윤리, 비윤리죠. 비윤리에 의해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못한 거. 설명한다. 그럼 이자는 뭐예요? 자산 수입. 얘는요, 사회보장 수입, 보험 등. 얘는 사행성 수입이죠. 사행성 수입, 사행성. 예금은요, 자산 매각 수입이에요. 매각 수입. 그 다음에 뭐 요거는 그냥 쓰셔도 되죠. 별거 없죠. 얘는 비윤리적 행동 해서 이렇게 같이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써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이렇게도 한번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 이렇게도 나올 수 있죠. 그죠? 노동이 없는 거, 노력이 들어가지 않는, 노력이 들어가지 않아서 직업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4가지 쓰시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래요. 그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직업분류의 목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직업분류의 목적. 자, 직업분류의 목적 간단하게만 좀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이제 나오죠? 그죠? 직업분류의 목적. 각종 사회 경제 통계 조사의 기준이 되고요. 취업 알선을 위한 기준이 되고요. 직종별 급여 및 수당 지급의 결정 기준이 된다. 뭐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몰라도 돼요. 선생님 왜 몰라도 됩니까? 2차는 내가 쓰는 게 답이에요. 아셨죠? 3가지 쓰면 되는 거야. 뭐 직종별 급여, 구인구직 기준, 사회조사 통계 기준, 뭐 이러면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직업 분류 개념 및 기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직업 분류는 직능을 근거로 편제되고요. 직능 수준과 직능 유형을 고려했다. 직능 수준이 좀 먼저 편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직능 수준은 키워드 높낮이, 유형은 종류예요. 종류. 됐죠? 수준은 높낮이, 유형은 종류. 나왔죠, 여기. 자, 이거 써볼까요? 직능 수준, 직능 유형에 대해 설명하셔. 아주 간단하죠. 직능은 뭐예요? 직능은 수준과 유형을 합친 거를 우리가 직능이라고 한다. 됐죠? 수준은요, 수준은. 직무의 높낮이. 이런 예를 들어 설명하면 되잖아요. 예를 들면, 법무법인에 변호사가 있고, 그 다음에 사무장이 있고, 그 다음에 행정원이 있어요. 행정원. 사무원이죠. 법률 사무원. 그럼 변호사가 더 높아요? 행정원이 더 높아요? 당연히 변호사가 높죠. 당연히 높죠. 이걸 뭘로 구분한 거예요? 수준으로 구분한 거죠. 직무의 높낮이, 이게 수준이죠. 그죠? 그 다음에 직능 유형은 뭐예요? 유형은 변호사,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이게 유형이잖아요. 직무의 종류이다. 정말 이런 문제만 나오면 좋겠어요, 진짜. 날로 먹잖아, 날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직무 유사성. 우리가 직무를 구분할 때 이게 같다, 다르다를 나눌 때 4가지 기준으로 한다. 지식,
경험, 기능, 그리고 입직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요건, 그냥 지식, 경험, 기능, 요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험 문제 나왔었죠. 지식, 경험, 기능, 요건. 그래서 요건 같은 건 뭐예요? 요건. 우리 같은 경우는 직업상담사 2급이 요건이겠죠. 요건. 그죠? 기능은 능력이죠. 능력. 경험. 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사람을 상대해본 경험. 지식은 뭐예요? 지식은 지금 강의하는 게 지식이잖아요. 상담에 대한 지식, 심리에 대한 지식, 정보에 대한 지식, 노동에 대한 지식, 법에 대한 지식.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 우리 공부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들 모두 다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꼭 써보셔야 돼요. 써보셔야지 내 것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